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안지우입니다. 지난주 금토일도 어김없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죠. 이번 주는 어떤 경주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정말 완연한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 속에서 10월의 3주차 경마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고배당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복병마에 살펴봤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두루 살펴봤었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중배당, 저배당 위주로 형성이 됐고 일요일에는 또 고배당도 가끔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10월의 3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계속 터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높은 배당으로 좀 고배당 위주의 레이스가 많은데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좀 중저배당 위주가 대다수 경주 결과를 보였고요. 일요일은 좀 큰 배당도 두 개 경주가 나오면서 네. 일요일은 또 예전 흐름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외산 최강말에 가리는 KL컵 클래식은 클린업 조이 다들 클린업 조이 우승을 예상을 했었고 맞아요. 이 마필이 좀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필 컨디션만 놓고 보면 이번에 클린업 조이가 컨디션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스포 때는 괜찮은데 스포 때는 이렇게 축 치고 나가는 맛도 괜찮은데 속보 때는 좀 밸런스가 좀 깨져 보이고 네. 그다음에 또 예시 상태도 이전보다는 좀 상태가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컨디션 안 좋다고 못 뛸 마필은 아니어서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좀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연말에 부경의 마필들과 그랑프리에서 이제 또 대적을 하는데 저번에 그 광역시장배 때는 그 끝번 신청을 안 받아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서 뛰다가 원래 좀 발주가 안 좋습니다. 발주가 안 좋아서 시종 외곽에서 무리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그럼에도 끈끈함은 보였던 마필인데 네. 이번에 이제 서울스 하면 또 끝번 신청 받아주고 스타트만 제대로 나온다면 그리고 지금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만 제대로 올리고 하면은 한번 이번에 정말로 부경의 마필 두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신인 기수들 올해 데뷔한 신인 기수들이 그야말로 좀 성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지금 대형 신인이었던 그 이현종 기수가 한 근 10개월 만에 40승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부경의 이효식 최은경 기수가 12승 11승 이제 만 3개월 됐습니다. 데뷔한 지 만 3개월인데 이 정도의 승수를 쌓았기 때문에 그 이현종 기수의 기록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승수 쌓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효식 최은경보다는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네. 부경은 좀 계약 기수 출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마필을 많이 주고 또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이동하 기수가 6승을 달성을 했고 2차 기수상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이동하 기수는 앞으로 좀 추임마 기승하면 다른 각질의 마필보다는 좀 더 세게 볼 수 있다. 추임마는 상당히 잘 타요. 중견기수 못지않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입 타이밍 잡아나가는 그 포인트를 상당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동하, 부경, 이호식, 최은경 이렇게 신인 기수들의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고배당 흐름을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인 기수들의 활약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울 최강의 외산마들끼리 격돌해서 많은 화제가 된 경주죠.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는 이 경주 시작 전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클린업 조이가 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압도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10월의 3주차 경마 중하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10월의 4주차는 어떠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자, 금주 좀 출전 두수 보고 출전 현황을 봤을 때 좀 혼준도가 높은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 조교 두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늘어난 그러한 마필들이 훈련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금토 좀 중저배당 위주의 흐름이었고 일요일날 좀 터지는 흐름이었는데 금주는 금토일 모두 좀 터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혼돈도가 상당히 높은 레이스가 많은 경마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4주차 경마 주간 역시 치열하고 재미난 경주가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는요, 과천시장배 경주가, 그리고 부경에서는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월 3주차 먼데이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서울 경마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15일 토요일 10경주 우승마저 무후대제입니다. 이 무후대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후대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2등급 승급전이었습니다. 네. 좀 막강한 뒷심을 바탕으로 추입 성향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좀 장상 카우보이라는 아주 강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그 선행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마방의 과감한 선행 작전이 그대로 통하면서 장상 카우보이를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 무후대제는 이렇게 마필 상태가 컨디션이 이렇게 예시장에서 보면 좋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유형의 그래요? 마필이거든요. 예. 특히 또 뒷다리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가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뒷다리 들어가는 게 타 마필에 비해서 좀 잘 안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마필인데, 요번에 보니까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힘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선행 작전을 펼쳤는데 그게 그대로 통하면서 우승을 해서 이 무후대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작전도 성공했고요. 무후대제는 직전 경주에서 우승하면서 2등급 승급에 성공했고, 이번 경주는 2등급 승급전 경주였습니다. 단승식 6.0배, 연승식 2.1배로 인기도 3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그 작전 어떤 모습이었을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1번 게이트 정정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무후대제입니다. 자, 이 무후대제는 뭐 전형적인 추입 스타일로 계속 입상을 해왔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1700이 원래 좀 1번 게이트가 좀 유리합니다. 이 스타트 후에 1코너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과감하게 밀어 제끼면서 선행을 장악해 나갔고요. 좀 편한 선행이었으면 라스트에 가서 또 힘을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초반에 좀 스피드가 부족한 마필이 선행을 가기 위해서 힘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더퀸 실버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팔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박으른 기수 특유의 무빙 승부를 펼치면서 조금 선두권을 흐트려 놓는 그러한 전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였고요. 지금 선행 장악에서 뭐 3코너까지는 무난하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곡선주로 해서 박으른 기수가 무빙으로 넘어가면서 좀 페이스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정인 기수가 보통 이제 4코너 접어들면서 스퍼트를 많이 하면서 직선 탄력을 살려내는데, 상당히 스퍼트를 일찍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일찍 가져갔는데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를 했고요. 편성상 입상 가능성은 좀 예견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이 장상 카우보이가 상당히 센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장상 카우보이는 철저히 페이스 안배를 하고 와서 직선에서 추입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 4코너까지 상당히 무리하게 왔던 무후대제에게 라스트에서 걸으면서는 애나 무후대제가 더 여유가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큰 주폭으로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경주 기록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전개를 보면 초반에 좀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더퀸 실버가 무빙을 뜨면서 거기에서 또 스퍼트를 좀 상당히 빠르게 가져갔는데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한 점은 이 마필이 상당히 센 마림을 보여준 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후대제는 경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여유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가 2등급 승급전이었는데도요, 굉장히 잘 뛰어서 그런지 바로 또 1등급으로 승급에 성공했는데요. 이 무후대제가 또 1등급 승급전에서도 3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스트 경주마 부경으로 가겠습니다. 부경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일요일 6경주 우승마저 원일강자입니다. 원일강자 선정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자, 이 원일강자가 우승한 레이스는 그 메인스테이라는 좀 강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메인스테이가 아주 강축으로 팔리고도 이제 사착밖에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는데, 메인스테이가 좀 능력이 안 돼서 사착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여건이 갑자기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렇죠. 불량주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의 간마필,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냥 앞선의 1, 2, 3 결정한 마필들이 끝까지 순위를 유지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메인스테이가 사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 일어난 그런 레이스인데, 이 원일강자는 데뷔 초에는 상당히 센 마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좀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기로 돼 있었고 57.5 부담 중량이다 보니까 조금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가 됐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상현 기수가 이제 경주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신인 기수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을 받다 보니까 53.5 상당히 낮은 부담 중량으로 뛰었고요.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또 불량주로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잘 뛰었습니다. 1분 23초 4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예전에 그 이 경주에서 해상풍이 1분 23초 6인가 7인가로 네네. 트랙 레코드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 트랙 레코드를 깨면서 즉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레이스라 원일강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죠. 이변이라고 할까요? 이 쟁쟁한 경주마들을 제치고 깜짝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 화제의 신인 기수죠. 최은경 기수와 호흡을 맞춘 이번 경주에서 단승식 12.0배, 연승식 2.7배로 인기도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떠한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네, 8번 게이트 최은경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원일강자입니다. 자, 메인스테이가 좀 강축으로 팔렸는데, 우천주로다 보니까 좀 불안 요소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주로 여건이었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불량주로라면 해상풍, 이 경주에서 3착을 한 해상풍이 좀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 원일강자가 나갔고, 또 의외로 그동안 계속 선추입으로 타던, 미라클 라인이 좀 불량주로 여건을 의식하고, 빠르게 선두권을 공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미라클 라인은 좀 컨디션이 조금 저조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계속 능력을 발휘를 했던 마필인데, 미라클 라인이 앞선을 공략한 거는 좀 주로 여건에 맞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선에서 원일강자와 미라클 라인이 장악을 하자 좀 해상풍은 좀 외선으로 거리적인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 불량주로가 되니까 너무나 좀 빨랐고요. 메인스테이도 따라오면서 최선의 추진을 했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전혀 걸음이 무뎌지지 않으면서 사척에 그치는 결과였고, 자, 최은경 기수와 최시대 기수 두 기수가 지금 선착 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필 기량에서 원일강자가 좀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페이스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1000m를 58초 7로 끊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의 라스트 200이 12초대로 들어오는, 전혀 걸음이 쓰지 않으면서 1분 23초 4라는 또 호기록까지 작성을 한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미라클라인과 원일 강자는 끝까지 접전이었습니다. 이번 정말 이 치열했던 선두 다툼은 결국 이제 원일 강자의 머리차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짜릿한 우승과 더불어서 또 한국 경마의 신기록을 세웠죠. 원일 강자 이번 경주 기록인 1분 23초 4의 기록은 1400m 트랙 레코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쓴 원일 강자의 행보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혜성처럼 나타난 최은경 기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지금 만 한 3개월 차 됐죠? 그런데 굉장한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50경주에 출전해서 우승 11회, 준우승 3회, 또 3차 9회를 기록하는 뛰어난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은경 기수의 활약, 어떤 점이 있다고 보세요? 네. 자, 부경 경마장에서 이제 유일한 여성 기수입니다. 예전에 좀 여성 기수들이 많았는데 좀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 기수가 없다가 이제 최은경 기수가 여성 기수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성 기수 하면은 뭐 우선 지금 조교사인 그 이신영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 선행 마무리에 상당히 능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이 좋았고, 지금 이제 김혜성 기수가 뭐 이 김혜성 기수는 물론 이제 선행 마무리에 더 능하지만 추임마도 잘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기수들은 좀 스피드 있는 마필, 유도 잘하면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의 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은경 기수는 저는 좀 데뷔 초에 입상을 하더라도 좀 스피드 있고 앞에 가는 마필 위주로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입상하는 걸 보면은 추입형 마필도 또 곧잘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앞에 가서 유도 잘해서 말 세서 들어오는 그러한 기수는 아니고요. 추입 타이밍도 잘 잡고, 무엇보다도 마필을 무리 없이 4코너까지 잘 끌고 옵니다. 자리 잡는 것도 능하고요. 그리고 직선에서의 그 강한 남성 기수처럼 뭐 채찍으로 강한 추진은 없지만, 그 말과 기수가 이제 말잔등에서 그 말이 뛰는 리듬에 맞춰서 잘 네네.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혜성 기수가 지금 그 여성 기수 중에 최다승을 하고 있는데, 나날이 갈수록 최은경 기수가 급격하게 좁혀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 최은경 기수의 그 기승술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좀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뭐 부드러움이나 이 침착함을 무기로 이 슈퍼신인 최은경 기수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혈통 포커스입니다. 금주에 살펴볼 신의 경주마는요, 부경 31종 소속의 끝판 에어로입니다. 끝판 에어로 혈통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끝판 에어로는 좀 포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마를 수입해 왔을 때 임신한 상태로 들여온 그러한 모마에서 낳은 마필인데, 부마는 아치인데, 이 마필은 이제 신규 시수말입니다. 뭐 신규 시수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 자마에 대한 평가는 좀 힘든데, 우선은 뭐 작년도 2015년도 리딩 사이어 이세마에 한정해서 리딩 사이어 순위를 매겼을 때 17위입니다. 신규 시수말이 이 정도의 그 순위까지 올라간 거는 앞으로의 좀 활약이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마는 뭐 현역 시절에 블랙 타입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대상 경주에서 3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국내에 좀 자마들이 외산마로 좀 들어와 있는데, 슈퍼코만도 질주신 요 마필은 이제 서울과 부경에서 좀 상당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질주의 신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마필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포인마로 들어왔던 게 이제 서울에 있었던 서울퀸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마필이 국내에서 뛰었는데 두 마필은 상당한 기량을 보였고, 한 마필은 좀 모자라는 그러한 기량을 보이고 있고요. 모마가 알파인 아이스고요. 요 스톰캣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끝판 에어로를 선정한 이유는, 예전에 그 외산마 중에 원더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서울 44조 김학수 마방에서 관리했던 마필이고요.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오전 3승 2착 1회 하고 빨리 그 골절이 나가지고 퇴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3승 중에 네. 1승이 그 세계일보배 안말 대상경주에서 140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더데이를 워낙에 좀 좋아했던 마필이고 세게 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과 이 목의 형제 마필이 이 끝판에어로입니다. 그래서 더 유독 좀 정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모마의 그
자마 중에 미국에서 티즈 덴저러스라는 마필이 상당한 기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판에어로도 이 목의 형제 마필들이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고요. 또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좀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판에어로 혈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행 심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끝판에어로는 지난 10월 1일 1경주로 진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0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영상 함께 보시죠. 네, 2번 게이트 최은경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끝판에어로입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선행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심사다 보니까 뭐 큰 무리 없이 마필 가는 대로 타면서도 1분 03초 플랫을 끊었고요. 끝걸음이 전혀 지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를 봐도 좀 주행 심사치고는 좀 괜찮은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어요. 물론 이제 실전 페이스보다는 1초 정도 느린 페이스로 뛰었지만 주행 심사를 감안한다면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직선에서 이 주법 자체가 좀 완성도가 있습니다. 좀 신마답지 않게 상당히 부드럽고 정주법으로 제대로 나가면서 또 주폭도 크게 나오고 뒷다리도 좀 안으로 쑥쑥 잘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스트에서 슬슬 밀었는데도 좀 탄력이 계속 살아나오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좀 원더데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스피드와 툭심을 보였었거든요. 이 끝판에어로도 좀 원더데이라는 그 강마 못지않게 이 원더데이도 앞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판에어로도 언니 못지않은 동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끝판에어로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끝판에어로의 주행 심사는요, 이 최은경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는데요. 현재 새벽 훈련은 다실바 기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스 프리뷰입니다. 먼저 부경 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부경 경주는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국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 레이팅 37점의 퍼플오션부터 레이팅 47점의 오션라인까지 총 14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요, 현재 14두의 경주마들이 이름을 올렸네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입상이 성공한 경주마들도 보이고요. 현 등급에서 조금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마들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떨까요? 네. 자, 우선 1조 백광열 마방의 오션라인이 최근에 좀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간 초반이 좀 느렸던 마필인데 그 느렸던 초반도 많이 좋아지면서 좀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기 1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이제 오션라인이 축으로 가면서 이제 후차권에서 좀 팔리는 도전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이제 무적피카 같은 경우에 직전에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팔리면서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그런데 좀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직전 한 번 못 됐다고 인기도가 좀 팍 떨어지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이고 그리고 황금거탑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고요. 김영관 마방의 로켓블레이드 그리고 소나타조는 좀 추임력을 갖춘 마필 여기에 뭐 무적시나 중앙대로 좀 도전세 마필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편성이라 또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떻게 좀 복병마인가요? 아니면 유령마 중에서 한 마리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오션라인이 인기 1위로 갈 텐데 네네. 제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축이다 이렇게 보는 마필은 안말입니다. 그 21조 민장기 마방의 황금거탑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황금거탑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4등급 승급전 경주였던 직전 경주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황금거탑 직전 경주 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3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황금거탑입니다. 좀 압도적인 초반 스타트 능력을 보이면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를 하고요. 중간에 광야의 질주라는 마필이 좀 넘어가면서 선행을 좀 빼앗기기도 했지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고요. 이때 이제 라스트까지 선착 다툼을 했던 마필이 잔트가르입니다. 근데 이 잔트가르도 금주에 또 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트가르와 황금거탑이 이날 그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던 이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잘 뛴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황금거탑뿐만 아니라 금주 출전 예정인 잔트가르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잔트가르는 뭐 굳이 앞선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그냥 부드럽게 가다가 4코너에서 타이밍 맞춰서 외선으로 빼고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황금거탑은 좀 광야의 질주라는 마필과 약간 경합성 선행을 이끌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상당히 근성 있게 이 잔트가르의 추격에 쉽게 지질 않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황금거탑은 앞말이고 이 잔트가르는 순말이기 때문에 라스트 힘싸움에서 조금 지면서 반마신 차로 준우승에 그쳤는데 저는 좀 경주 그러니까 4코너까지 아주 편하게 왔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4코너까지 그 오는 과정에서 광야의 질주란 마필과 약간 경합성으로 뛰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요번에 훨씬 나은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뭐 직전 경주 내용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번에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 황금거탑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거탑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경 일요일 교차 경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3일에 펼쳐지는 3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등록 현황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3경주는 레이팅 51점의 매력 덩어리부터 레이팅 65점의 BKP까지 총 14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혼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3경주는요, 현재 14두의 경주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부터 현 등급에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마까지 다양하게 신청을 했네요.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는 마필이 예그리나입니다. 앞말인데 이 마필, 그 다음에 가보갑장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좀 공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센 편성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입상을 한 카우보이 캡틴,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인기 3강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좀 주행이 안정감이 오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팜파스팜, 그리고 이제 가시공주 후다닥, 뭐 이러한 마필들도 좀 기본적인 자질이 있고 그레이트송도 좀 힘이 많이 올라온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3강이 좀 가려지겠지만 네. 그렇게 또 현장에서는 도전세 마필 중에 하나가 또 넘어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도 차이가 크지 않을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즉, 좀 혼돈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출전 그 경주마들이 약간 다 기량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좀 자주 언급드리는 마필 중에 한두인데, 이 팜파스팜을 이번에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네요. 예, 직전 경주 전에 이 프리뷰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때는 약간 좀 비인기마였고 네. 요번에는 좀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좀 인기마 범주에 드는데 저는 연투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팜파스팜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먼데이 포커스에서 언급을 많이 해서일까요? 이 팜파스팜이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3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팜파스팜의 직전 경주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5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팜파스팜입니다. 초반에 이제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데 이 마필이 좀 주행의 안정감이 좀 떨어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좀 출발이 좀 안 좋았고 추입으로 오다가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행을 가도 페이스 안배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코너 돌면서 좀 지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주행 분량이 많이 좀 개선이 된 그러한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팜파스팜은 좀 단승식 10.2배로 좀 비인기마였고요. 어제 2류 경마에서 입상을 했던 2세 강마죠. I'm Your Father가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신화가 이날 2주에 좀 그 컨디션이 훅 올라오면서 입상을 했고 또 에이스 신화는 이 다음 경주 승급전 1800 가서 또 강마들 사이에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I'm Your Father는 어제 입상을 했고요. 즉 이 경주가 상당히 좀 세게 뛴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잘 뛴 경주 레이스인데 그 와중에 이 팜파스팜이 3마신차로 여유승을 했습니다.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또 부담 중량도 상당히 낮은 그런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뭐 직전 정도의 경주력 이번에 보여준다면 뭐 저는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파스팜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팜파스팜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3등급 승급전에서 2연승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의 첫 번째 경주는요, 토요일 6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 살펴보시죠.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41점의 정상 특급부터 레이팅 43점의 대성만리까지 총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이 토요일 6경주는요, 현재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경주로에 이제 처음 데뷔하는 신일 경주마들이 이제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도 좀 궁금해집니다. 좀 가늠이 네, 안 돼요. 안 가죠. 네, 가늠이 좀 안 되고 다 미국산 2세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데뷔전을 치르는 네. 그런 신마인데 제가 봤을 때 이 35주 하재영 마방의 브라이트 캣과 그리고 22주 안뱅기 마방의 에팔레치아 봄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예상가나 예상지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가 좀 관건인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두 마필은 좀 인기마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마필은 뭐 저는 42조 이관호 마방의 사크히어로 이 마필도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우시다면 저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럼 이 와중에서도 위원님이 추천하시는 경주마는 어떤 말이에요? 네, 저는 뭐 거의 우승을 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마필이 물론 이제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긴 했는데 이제 실전 내용하고 실전에 가서 또 경쟁 상황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행 심사 내용으로는 이 브라이트 캣이 이번에 이제 대전술이 10마인데 주행 심사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라이트 캣을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로에 처음 데뷔하는 브라이트 캣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주행 심사 내용으로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브라이트 캣의 10월 7일 주행 심사 영상 함께 보시죠. 네, 9번 게이트 이동화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브라이트 캣입니다. 약간 스타트가 그렇게 발주 본능 같이 축 치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슬슬 밀었을 때 그 스피드 자체가 너무나 좋고요. 이 주행 심사 기록이 1분 01초 9인데 사코너 도달 타임이 30초 1입니다. 실전에서도 정말 빠른 마필이 사코너 도달 타임이 30초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행 심사 여유롭게 뛰면서 사코너 도달 타임이 30초 1인 거는
이 마필의 선행을 막을 만한 마필이 저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는데 라스트까지 걸음이 상당히 좋고요. 약간 중간 부분에서 좀 강한 추진이 있긴 했지만 라스트에 가면 또 어느 정도 또 열악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01초 9를 끊었고 이 마필은 그 미국 이세마 경매에서 35,000불에 낙찰을 받았던 마필이고요. 부마가 와일드캣 헤어인데 그러니까 북의 형제 마필로 이제 그 빛의 정상이라는 암말 단거리 최강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봉승리라고 북경에서 요즘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외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행 그러니까 다 뭐 혈통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네. 이 주행 심사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트캣의 그 선행 1순 우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뭐 주행 심사 내용을 믿어보는 수밖에요. 일단 브라이트캣을 추천해 주셨는데 데뷔전에서 우승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울러서 이번 경주 이세마들의 활약을 또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서울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11경주를 살펴볼 건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실까요? 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는 레이팅 81점의 힐톱부터 레이팅 104점의 미래영웅까지 총 20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는요. 현재 20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서 입상한 경주마부터 현등급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도 보입니다.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도가 좀 갈리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네. 미래의 영웅이라는 마필이 좀 인기 1위로 거의 확실시 되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걸음이 좋은 러시포스 그리고 파랑주의보 그리고 직전에 1800에서 입상한 천망, 스트롱로드 이러한 마필들은 좀 도전세 마필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병세 마필은 최근에 조금 페이스는 안 좋지만 뭐 1400에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베어킨 트로피 그리고 48세 김대근 마방의 선봉 이러한 마필들도 좀 가능성이 있고 빠른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레이스 위너가 직전에는 좀 그 해외 원정 그 여파인지 전혀 힘을 못 썼지만 네. 뭐 선행 나가면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배당, 그러니까 복병세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선은 근데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더 경쟁력에서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미래의 영웅을 강축으로 좀 후차권도 인기마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떻게 유령마들 중에 한 마리인가요? 네, 미래의 영웅 뭐 강축으로 팔리겠지만 이 마필에 대한 좀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 미래의 영웅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클린업 조이가 그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미래의 영웅의 그 전 경주 최근 경주 이제 아주 센 편성에서 두 번 뛰다 보니까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였는데. 예전에 이제 클린업 조이와 1200에서 한번 선착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클린업 조이 부담 중량이 59였고, 이 미래의 영웅은 58이었습니다. 이번에 미래의 영웅이 받은 그런 부담 중량이 58이기 때문에 그 경주를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클린업 조이와 선착 다툼했던 3월 20일 경주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한일전과 또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서 연이어 출전하면서 이 국내 최강의 명마들과 경쟁을 했었던 미래 영웅인데요. 교류 경주로 펼쳐진 대상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실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반 1등급 경주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미래영웅이 출전했던 이전 경주죠. 3월 20일 11경주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추천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3번 게이트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미래영웅입니다. 그리고 클린업 조이는 최외곽 11번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좀 미래영웅이 물론 이제 인기마 범주 안에 들었지만 클린업 조이를 축으로 이 빛의 정상이 단거리에서 워낙에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빛의 정상이 좀 낮은 배당으로 팔렸고요. 또 1200 특성상 이 파랑주의보가 또 강하게 팔렸던 그러한 레이스에서 미래영웅이 입상을 했는데
단지 클린업 조이가 여의승하고 그 다음에 미래영웅이 이착을 한 게 아니라 이 클린업 조이와 미래영웅이 치열한 선착 다툼을 합니다. 지금 전개를 보면은 좀 페이스가 파랑주의보 젠터널이 경합 양상으로 뛰면서 상당히 빨라졌고요. 4코너 이후에 비슷한 시점에서 두마필이 미래영웅과 클린업 조이가 스퍼트를 시작하는데 클린업 조이에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측에서 쭉쭉 치고 나오는 마필이 미래영웅이고요.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클린업 조이입니다. 한 100m 남겨놓고 두마필이 맞붙었는데 라스트까지 얼추 비슷한, 물론 이제 클린업 조이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라스트에 가서 조금 지긴 했지만 거의 대등한 그정 탄력을 이 직선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 수 아래의 마필들과의 일전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미래영웅은 좀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영웅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신 이태복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데이 포커스는 매주 여러분과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면 월요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소소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 소소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면 월요병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행복한 한 주 즐거운 경마 주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